정말 이렇게 성주체성 있는 여성이 오히려 더 분별성이 있어서 더 오히려 이렇게 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없는 여성보다 더 관계할 때 어려울 수가 있다. 뭐 이런 까다로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약간 여성과 남성이 이제 이성을 바라볼 때 약간의 마음의 문턱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죠. 근자감이 꽤 세요. 그래서 여성이 그냥 사회 의례 차원에서 그냥 미소를 짓잖아요. 남자도 요즘 뭐 이제 감정 노동을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예의 차원에서 이제 좋은 미소를 짓는데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그때 의례 차원의 상냥함을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해석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아니, 그거 생물학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돼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그걸 의식을 못하고 종업원이 그냥 의례 차원에서 하는 건데 많은 남자들이 저 종업원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런 종업원한테 이렇게 끝날 때를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착각을 해야지 시도를 많이 하고 시도를 해야지 그렇죠. 뭔가 시도 횟수 플러스 곱하기 성공 확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시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사람은 그렇게 그렇죠. 착각하게끔 다 지나가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 심리학의 어떤 게 통찰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확실하게 남성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표현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끼는데도 정작 본인은 그걸 못 느낄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수적이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인지구조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성기구를 대할 때 남성들은 좀 혹시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저기까지 가 있고. 그렇죠. 이미 그 여자랑 이미 호텔을 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머리 상상 속에서는. 그렇지. 아니, 그려야지 현실이 되지. 그렇죠. 진짜 웃기네요. 그러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제 다룰 것 중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강간 문화인데 그런 거랑 강간에다 문화를 붙이는 게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가 잘못된 문화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강간 문화가 실제 강간으로까지 가게 되는 모든 걸 통틀어서 이제 강간 문화라고 하는 거고 잘못된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강간이 일상화되는 것과 어쩌면 그 오해가 그렇죠. 남녀간에 생각하는 그 오해, 생각 차이가 좀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성매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 일단 성매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성매매를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성을 돈 주고 파는 것이 성이겠죠? 네. 그러니까 성을 돈 같은 그런 화폐 가치가 있는 걸로 사고 파는 거,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랑이 없는, 감정이 없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슷한가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성을 맞아 이렇게 사고 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겠죠. 저는 성매매라는 이 글자가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사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자신의 성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어떠한 조건을 주고 그 상대의 성을 받는 그런 형태는 사실 일반 연인 사이에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을 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행태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물 교환의 밑바탕을 하고 있다. 맞아요. 물물 교환의 이거 뭐지? 단백질 그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에서도 고기를 사냥할 수 있는 게 보통 남자였으니까 남자가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가로 섹스를 얻을 수 있었던 거라고 옛날에 그거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저도 하나의 물물 교환이라고까지 생각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매매혼이라고도 하잖아요. 매매혼. 그러니까 매매혼. 네, 그렇네. 매매혼. 그렇네. 돈 있어야 되고 너 집 있니? 이거가 매매혼이거든 사실. 네,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그게 실상이긴 하니까 사실 사랑이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 후에 생기는 것도 사랑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연인 관계, 이상적인 사랑, 이상적인 부부 관계 분명히 있지만 실상 그러니까 이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이 이상이 다 있지만 달라서 이상적인 알겠어요, 뭐라고요? 이상이 다 달라가지고 아, 네, 이상적인 물론 그러니까 뭐 사랑 정말 내 다 목숨을 자기만의 바칠 만한 이상이 사람 뭐 이런 건 당연히 다들 원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거는 결혼하기까지의 조건들은 정말 물질적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도 하니까 그런 교환 그래서 요즘 결혼을 못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뭐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 너무 가지. 힘드니까. 그랬을 때 그래서 저는 성매매를 조금 이제 확장시켜 보면은 뭐 그 성매매라는 글자 안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조금 듣자마자 막 되게 놀라고 약간 말하기 좀 꺼리고 뭐 그런 부분이어서 그렇지 사실 그 안에 물물교환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 만연하지 않나 일상에서 만연한 그런 행태인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성매매에 대한 건. 저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성매매는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로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는 생각이 떠오른 게 근데 이제 성매매라는 것은 정말 돈을 주고 성을 주고 그리고 정말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 게 이제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성매매잖아요. 네. 근데 연인 관계에서 혹은 가족 관계에서 결혼한 사이에서 또 어떤 교류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사람들은 꼭 뭔가를 얻기 위해서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그냥 생각을 계속 해봤을 때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연인이 있고 이미 뭔가를 얻었거나 앞으로 뭔가를 얻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그럴 수도 생각해요. 있겠죠. 아니면 근데 꼭 성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게 또 그렇죠, 그렇죠. 그게 꼭 그 물질적인 악일 되게 수도 포괄적인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뭐 안마를 해줘요. 이 사람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기분이 좋대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내가 기분이 좋아요. 이것도 어떤 그런 매매적인 관계라고. 물물 교환. 사실 나는 받은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네, 기분 그렇죠. 좋아지는 것 말고는. 네네. 근데 그것 역시까지도 어떤 거래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작은 예지만. 네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좀 전제로 하는 게 모든 관계는 모든 관계는 다 서로에게 그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립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누군가를 안마를 막 해주고 해가지고 나는 막 몸이 힘든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나는 얻은 게 없지만 사실 얻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는 걸 얻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모든 관계가 사실 되게 뭔가 자기만의 그런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얻는다는 것은 그렇죠. 뭐 눈에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모성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나보다 건강한 DNA를 후세에 남겨줄 만한 확률이 훨씬 높은 이제 나의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게 되고 그런 것까지도 이제 모성애를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생물학에서는. 그러고 보면은 동물들이 막 새끼를 이게 뭐 자기는 다 굶고 이러는데 새끼를 이렇게 보듬고 그리고 이렇게 먹이고 이러는 거 보면은 자기는 다 앙상하게 말라가면서까지 목숨을 뭐 바치면서까지 그런 거 보면은 이 감정적으로 저 진짜 모성애가 장난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다 어떠한 교환적인 가치 그리고 다 이유가 있다는 것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는 그 사람이 밥만 먹고 있어도 좋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난 좋아라고 하지만 사실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는 그래야지 성립이 된다고 저도 이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걸 성매매랑 연관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다른 점을 내가 생각해냈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나 2차적으로나 그냥 돈에서 돈으로 끝나면 그건 성매매인 거야.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을 찾게 되면 그건 이미 좀 복잡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는 1차적으로나 2차적으로나 돈에서 끝나는 거가 성매매가 되는 거고요. 그 무한님이 말한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다. 모든 관계에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교환이라는 거고요. 교환이라는 거고
성매매는 교환되는 게 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매매는 그렇잖아요. 돈으로 해서 끝내는 게 정말 오히려 깔끔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을까. 언제? 성매매 그 돈을 하는 성매매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친해질 수도 있죠. 로봇처럼 이렇게 뭐 딱 자기가 갖고 있는 만큼의 어떤 걸 주고 받고 하고 끝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